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유재성 대표가 직접 파헤쳐주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부와 동일한 번호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077-6357번으로 계속 실시간 접수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궁금증, 저희 첫 번째 궁금증부터 직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9님, 지방에서 항상 방송을 챙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지방 부동산을 정리하고 서울 지역 투자에 도전하고 싶은데요.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다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네요. 제가 지방에 살아서 잘 모르는 걸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투자처 찾기 십상인데요. 이분은 항상 챙겨보고 계시니까요. 특별하고도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네, 일단 뭐 지방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본다는 거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죠. 꼭 내 지역에 있는 것만 아니라 뭐 다른 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그 지방 쪽에 지금 뭐 부동산 이제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정말 지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뭐 그 뉴스에서 뭐 그 양극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지방마다 또 편차는 좀 있겠지만 또 많은 지역들에 있어서 뭐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실제로 또 체감하는 그런 부동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렇지만 내가 또 낯설고 물서는 그렇죠. 서울 쪽에 올라와서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게 또 사실 그렇게 용기가 크게 뭐 이렇게 나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역에만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정말 그것이 맞을까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내가 투자한 곳이 한 10%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이 만약에 5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10% 정도 투자한 것 때문에 내가 아는 지역이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지역이 50%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40% 정도의, 그렇죠, 기회비용을 지금 날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아는 지역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지역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더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다. 네, 뭐 주식시장에서도 많이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꼭대기냐 아니냐, 결국은 투자 이제 타이밍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선 왜 서울 쪽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많이 몰리고 있고 이런 수많은 규제책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울 부동산 하느냐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자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약 1117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 어느 정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17조나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 주식시장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정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안정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그것도 서울 부동산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으로 좀 느껴지면서 이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은 유효수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그런 구매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이거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지금 뭐 20억, 30억 정도 하는 지금 압구정 현대라든지 이런 데 오는 분들이 그냥 현금으로 20, 30억을 그냥 내고 간다는 거죠.
자,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뭉칫돈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서울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으니까 서울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 뭐 내가 겁이 난다 그러면 세미나도 좀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보신다면 서울 부동산 투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장을 예견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바로 다음 내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2928님, 최근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부가세를 돌려주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환급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왜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요. 예, 한 주 한 주 우리 시청자님들의 질문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네. 사실 뭐 부가세 환급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그 부가세를 이렇게 환급을 받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내 세입자가 내 집에 그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하면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라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느 한 측면만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보는 이제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도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했을 때 금액적인 거를 다 이렇게 합산해 보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시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유재성 대표께 직접 듣는 알짜 투자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6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5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9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6,9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부에서는 강남권 정보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여건 개발호재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강남,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뭐 투자 열기가 이제 높은 곳이 이제 강남이 되겠는데요. 자, 그 강남 안에서도 제가 굳이나 꼭 논현동을 찍은 이유는 아직도 강남 안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투자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논현동이 되겠는데요. 이 논현동 안에서도 어디를 콕 찍으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신논현역이 되겠습니다. 신논현역은 뭐 강남역에서 바로 올라오면 있는 곳이 정말 뭐 한 2,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어쨌든 이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신논현역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바로 현재도 9호선 급행이 서고 있다는 거죠.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 그것도 급행이 서는 역이 바로 신논현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신분당선이 이제 지금 뭐 작년 3월에 지금 착공을 해서 이제 2022년이면 신사까지 연결이 될 텐데요.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9호선하고 신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이 더블 역세권에서 그렇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라는 거. 자, 결국 테헤란로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서쪽으로는 이제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오른쪽으로는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이렇게 되면 지금 강남 테헤란로도 왼쪽 오른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신분당선 축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강남의 4차 산업 벨트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좀 지도를 이것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출발하죠. 경기도청이 들어가는. 광교에서 출발해서 판교, 그렇죠. 뭐 분당의 핵심이 되겠죠. 이 판교에서 두 정거장을 올라오면 양재 시민의 숲역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바로 양재 R&CD 특구라고 해서 정말 강남 한복판에 한국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또 두 정거장을 올라오면 바로 강남역이 되겠죠. 테헤란로의 또 핵심이 되겠고 여기에서 한 정거장을 올라가면 바로 신논현역이 되겠고요. 여기서 한 정거장 가면 논현역, 그 다음에 신사역까지 이것이 2022년이고 지금 뭐 서울 부동산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바로 용산, 그렇죠.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2025년에 연결이 되면 용산, 강남, 양재, 판교, 광교까지 쫙 이어지는 바로 4차 산업 벨트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지금 9호선 같은 경우에도 고속터미널에서 한 정거장 오면 신논현역 급행으로 여기에서 두 정거장 가면 바로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바로 그 지금 종합운동장 봉은사역 이쪽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신논현역은 가로축도 그렇고 세로축도 그렇고 정말 강남 안에서도 핵심 지역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22년, 2025년에 되는데 본 매물이 여기에서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강남 한복판, 신분당선, 9호선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지역 분석 들어봤고요. 대표님, 중요한 포인트 더 남아있죠? 건물 특징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남 안에서 본 매물처럼 이렇게 한 200평짜리 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본 매물이 코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강남 안에서도 이종 일반 주거 안에 아주 큰 땅이다 보니까 본 매물이 바로 두 개 동에 39세대로 올라가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제가 그 방 두 개짜리 이제 뭐 그 아파트들이 24평이 20억이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본 매물이 바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 두 개에 주방, 거실, 욕실까지 있는 투베드룸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본 매물은 지금 거의 한 4.7, 8평 이 정도 지금 대지 지분, 게 땅을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안에서 내가 땅을 거의 한 5평 정도를 사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가격 포인트까지 체크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강남 안에 너무 또 비싸면 접근이 안 될 텐데요. 기회가 있습니다. 3억 9,900만 원, 네, 4억이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강남 당연히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3억 5천까지 지금 전세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땅을 거의 5평 정도 사는 방 2개, 그렇죠. 거실, 주방, 욕실까지 투베드룸 구조인데 정말 4,9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강남구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동산 정보 남아있는데요. 역시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 6분 거리, 2020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2층 건물 내 5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8,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900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6,9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역시나 입지 여건, 개발 호재로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포인트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뭐 강남만 지금 대단한 게 아니라 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뭐 또 그 트리거, 네, 방아쇠를 하나 당긴 게 바로 영등포가 되겠죠. 일단 뭐 3대도심이라는 게 2014년에 2030 서울 플랜에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네, 여의도 이제 마스터 플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렇죠. 뭐 영등포
영등포구, 네, 그렇죠. 네, 여의도동 이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의도도 이제 그 영등포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여의도 쪽이 완전히 재구조화되면 바로 그쪽에 배후로 올 수 있는 게 바로 또 영등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영등포가 정말 3대도심, 그러니까 강남, 종로, 광화문, 영등포 이렇게 3대도심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다 여의도 이제 재구조화 사업까지 여의도 마스터 플랜까지 나오면서 정말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등포를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여기에다가 실질적인 또 있죠. 신안산선, 그렇죠. 네, 이제 10호선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흥 안산을 거쳐가지고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오는 게 바로 네, 그 신안산선이 되겠는데 이제 뭐 9월에 이제 착공이 되고 나면 이것이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여의도 이쪽도 그렇지만 지금 영등포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트리플 역세권은 또 거듭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영등포 뉴타운하고 신길 뉴타운이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요건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바로 그 영등포 뉴타운, 그렇죠. 지금 그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쪽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사업 뭐 중반 때 됐던 것들이 지금 거의 11억, 뭐 12억까지 가고 있어요. 엄청나죠. 신길 뉴타운도 네, 엄청난 뭐 500대 1까지 갈 정도로 엄청 그 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 뉴타운하고 신길 뉴타운인데 여기에다가 바로 영등포역, 그렇죠.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나왔고 신안산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뭐 타임스퀘어가 있으니까 지금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장 핵심 뭘까요? 맞습니다. 자, 여의도역, 바로 여의도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의도가 여기에서 걸어서 진짜 뭐 보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죠. 거의 한 400~500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의도에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결국은 우리가 영등포 안에서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영등포 뉴타운 쪽의 수혜를 받고 신길 뉴타운 쪽의 수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영등포 역세권 개발 수혜를 받으면서 현재도 신길역에서는 도보로 거의 뭐 한 2~3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신길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5호선하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뭐 여의도 쪽은 또 9호선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큰데 그중에서도 여의도까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 여의도의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해 안에 마스터 플랜을 공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이 되던데요. 정책 발표 전에 미리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번엔 건물에 저희는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질 전망일까요? 네, 뭐 지금 여의도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그 오피스텔 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도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영등포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지적도로 잘 들어가서 보시면 준공업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준공업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매물 가까이에 바로 물내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쪽은 여의도 쪽에 있었던 업무 수요뿐만 아니라 영등포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정말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쪽의 직주 근접 수요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이 12층에 310세대 대단히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본 매물 앞에는 또 이렇게 영등포 공원이 있어서 공원 쪽의 연구 조망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100% 또 자주식 주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차가 좀 편리하면 다들 또 세입자들이 좋아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2020년 8월 준공이니까 앞으로 또 2년이 남아있잖아요. 영등포가 2년 안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텐데 지금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앞으로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또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에어컨, 세탁기, 뭐 냉장고, 인덕션, 풀옵션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말고도 단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호재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포인트도 바로 이어가 보죠. 그러겠습니다. 뭐 지금 영등포 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1억 9,800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1억 8,500까지 이제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영등포 그것도 여의도 아주 직주 근접에
1,3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방송을 하면 좀 말이 빠르죠. 자, 일단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주택임대사업 쪽에 이제 무료 특강을 마련하고 있는데 평일을 이용해서 직장인들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20, 30대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 많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1,000만, 2,000만 요건 주말을 이용해서 지방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함께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